우리가 보통 관계는 그냥 뭐랄까 한 번 맺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게 정원이랑 정말 비슷해요. 계속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정성껏 가꿔야지. 안 그러면 금방 폐허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가끔 금이 갔을 때 아주 현명하게 회복시키는 진짜 실용적인 기술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 에너지를 팍팍 주고받으면서 생기가 넘치는 그런 쌍방향 고속도로 같아요? 아니면 왠지 나만 애쓰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은 좀 쓸쓸하고 기운 빠지는 일방통행 길인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뭔가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억울한 기분이 드는 관계가 있죠. 바로 일방통행의 덫에 걸린 겁니다. 에너지나 노력, 감정 같은 것들이 전부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는 친구의 힘든 얘기를 진짜 몇 시간이고 들어줬는데 정작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더니 나 지금 바빠서 하고 뚝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두 관계의 차이는요,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확 드러나요. 일방통행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신나서 자기 얘기만 줄줄 늘어놓고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남탓하게 바쁘죠. 그러니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빨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반면에 건강한 쌍방향 관계는 어떠냐면요. 서로 대화라는 공을 재밌게 주고받아요. 갈등이 생겨도 이거 우리 같이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함께 방법을 찾죠.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힘이 불끈 솟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는 아주 연약하고 소중한 내면의 핵심 자아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적 자아입니다. 먼저 핵심 자아. 이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깊은 신념이나 소중한 꿈, 남들한테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런 약한 감정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죠. 외부의 비난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연약해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실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남들이 비웃을까 봐 말 못했어 하는 거나 아니면 오래된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 이게 바로 핵심 자아인 거죠. 반면에 공적 자아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가면 혹은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직장에서 일하는 내 모습,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내 모습 같은 거요.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기능적인 역할이죠. 소중한 핵심 자아가 다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거든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두 자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아무한테나 내 가장 깊은 속마음, 이 핵심 자아를 다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자아를 아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관계의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진짜 도로의 신호등처럼요. 복잡한 인간관계를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 세 가지 직관적인 신호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내 마음을 얼만큼 열고 누구에게는 닫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초록불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나의 안전지대예요. 내가 어떤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줘도 절대 비난하지 않고 내 비밀을 자기 것처럼 지켜주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 뭐 가족이나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되겠죠. 이런 초록불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핵심 자아를 마음껏 활짝 열어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노란불, 바로 주의 구역입니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속해요. 직장 동료라든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 혹은 가끔은 참 좋은데 가끔은 선을 넘는 친척까지도요. 이분들을 대할 때는 우리의 공적 자아, 즉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내 깊은 속마음이나 치명적인 약점까지 다 공유하지는 않는 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빨간불, 정지 구역입니다. 나를 계속 비난하거나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쏙 빼놓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멈춤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연락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자기 돌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호등 시스템으로 관계를 잘 관리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안전한 초록불 관계라고 해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관계에 금이 갔을 때 이걸 다시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하겠죠. 그 강력한 접착제가 뭐냐면 바로 제대로 된 사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걸로는 부족할 때가 정말 많아요.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진짜로 열 수 있는 진정한 사과에는요, 사실 아주 특별한 공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이 4단계를 꼭 거쳐야 해요. 첫째, 어떤 변명도 없이 내 잘못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둘째, 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헤아려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셋째, 그 다음에야 진심을 담은 사과가 제대로 전달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관계를 바로잡는 거죠. 자,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늦어서 미안이 아니에요. 내가 30분이나 늦은 건 명백한 내 잘못이야. 이게 바로 1단계 인정입니다. 핑계가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짜증나고 내가 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알아. 라면서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는 2단계 공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말 미안해 라는 3단계 사과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꼭 전화할게 라는 구체적인 약속, 즉 4단계 바로잡기까지 완벽하게 하죠. 그냥 늦어서 미안 한마디랑은 그 무게가 완전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관계를 잘 가꾸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계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두는 거죠.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캐치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캐치볼은 혼자서 공을 던지기만 하거나 받기만 해서는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을 던지면 상대가 받아주고 또 상대가 던진 공을 내가 잘 받아줄 때, 즉 대화나 감정, 관심을 서로 즐겁게 주고받을 때 비로소 이 재미있는 게임이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의 기본 원리, 상호선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는 무슨 거창한 이벤트 한 방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하던 일 멈추고 눈 맞추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에 고마워 라고 표현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등인 셈이죠. 이번 주에 딱 3개만 골라서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는 관계를 돌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관계의 신호등부터 4단계 사과법, 그리고 캐치볼 같은 상호성의 원칙까지요. 이 모든 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도구들을 들고 당신은 어떤 관계부터 정성껏 가꾸어 나가시겠습니까?